좋아. 자, 봅시다. 반응물이 A하고 B고 뭐 생성물이 C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를 읽으면 일정 질량의 A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제 B를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첨가했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B를 어떻게 처음에 0부터 시작해 가지고 1, 2, 3, 4, 5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A는 처음에 일정 질량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B를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집어넣고 있네. 누구의 특징이랑 딱 들어맞아요? 무엇의 특징이랑 딱 들어맞아요? 바로 A가 뭐로 작동했다는 얘기예요. A가 애널라이트라는 거 알겠죠? 애널라이트의 특징은 처음에 그 양이 딱 정해지고 추가적인 첨가가 없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나머지 B는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천천히 소량씩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B를 계속 집어넣는 것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느냐를 지금 데이터로 표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가 아까 얘기했던 타이트런트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A하고 B 반응물이 몇 종류예요? 반응물 몇 종류예요? 반응물 두 종류죠. 그러면 전형적인 무슨 반응이에요? 요거 적정 반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적정의 개념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 좀 묘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건 뭐 이렇게 그 분석과학에서 활용하는 좀 전문 용어이긴 하거든요. 근데 뜻은 뭐냐면 바로 화학 양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정 성분비 법칙이나 아니면 부피결합 법칙 등등등을 고려를 해서 뭐 반응물이나 생성물들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없어지겠느냐 그런 거를 따지는 체계를 화학 양론이라고 하죠. 자, 화학 양론 영어로 여기 써놨잖아. 스토이키오미트리. 알겠죠? 화학 양론. 자, 그래서 화학 양론으로 예상되는 생성물의 생성량 그거를 수동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특별히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화학 양론으로 그래서 C가 얼마나 만들어졌겠느냐를 예상한 값 알겠죠? 그거를 이론적 수동량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하나로 이제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B가 지금 타이트런트잖아요. 그럼 B를 첨가하는 초반에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죠? 초반에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죠? 무조건? 바로 타이트런트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B를 소량씩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B가 반응해서 없어져야 하니까 넣어주는 이 타이트런트 B가 리미팅 에이전트 한계 반응물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후반에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후반에는 이제 처음에 준비를 해 두었던 애널라이트도 전부 다 반응을 해서 없어지는 순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후반에는 처음에 준비해 두었던 저 애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이 되어야 한다. 어디에서? 적정 실험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그 초반과 후반의 교집합은 누가 한계 반응물이겠어요?
바로 둘 다 한 개 반응물이겠죠? 그래서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모두가 한 개 반응물이 되는 순간을 뭐라고 했죠? 당량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간이 뭐가 된다? 당량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이 순간이 당량점임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자, 당량점이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어요? 당량점 전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여기서 나타나는 급격한 물리적 변화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 변화. 아시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도 급격한 변화예요, 아니에요? 급격한 변화네? 여기 기울기는 한 3분의 2쯤 되네, 2분의 3쯤 되는데 여기 기울기는 0이 되잖아.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뿅 이렇게 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당량점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형큐? 왜 또 기절하고 그래? 형큐 힘내주세요 하겠죠? 그래. 좋아. 태우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화장실이요? 화장실에서 2시간 있다 왔다고요? 탈이 아니야? 이거 어떡해? 애초에 일어나면 2시간 됐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어쨌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정보로부터 우리는 이 현상으로부터 여기가 당량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일 당량점 정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량점 정보 어디? 여기. 자, 첫 정보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B 얘를 6g 집어넣었더니 C가 9g 생성되었던 거죠. 맞나요? 그래서 B를 6g 넣었더니 C가 9g 만들었다.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C는 유일한 생성물이죠. 유일한 생성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느냐? 기존 A의 질량이 얼마라는 거? 3g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6, 9, 3 이 사이에 뭐가 성립해야 되니까?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A가 여기서 에널라이트인데 초반에 일정 질량 준비해 둔다고 했었죠. 그 일정 질량 준비해 둔 것이 그게 얼마다? 3g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를 3g만큼 준비해 놓은 다음에 당량점까지 B를 6g 집어넣어서 두 개가 섞여가지고는 C가 9g이 만들어졌다 라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 반응의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반응의 일정 성분비 법칙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1대 2대 3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1대 2대 3. 자, 무슨 말이냐? 일정 성분비 법칙 영어로 일정 성분비 법칙 영어로 Law of Definite Definite Proportion이라고 했죠. 의미는
의미는 뭐예요? 일정한 뭐가 나타난다? 일정한 질량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일정한 질량비. 쟤는 일정 질량비에 대한 법칙이 일정 성분비 법칙인 거야. 자, 그럼 이때 지금의 이 당량점에서 반응하는 A, B, C. 그래서 여기는 반응하는 질량이다. 당량점이니까 A의 경우 처음에 준비해 놓은 3g, 당량점까지 B까지 첨가한 질량 6g, 그래서 만들어진 C의 질량 9g 해서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3. 그래서 이게 이 주어진 반응이 뭐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이 반응의 기체 반응 법칙은 뭡니까? 이 반응의 기체 반응 법칙은 뭡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화학 양론 계수비죠. 바로 1대 3대 2. 자, 그리고 아까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은 무슨 비죠? 몰수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몰수비가 지금 뭐랑 같을 수밖에 없다? 앞에 화학 양론 계수비랑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대 3대 2가 된다.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3. 주어진 물질들의 뭐를 계산할 수 있느냐? 몰 질량 B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진짜 많이 했는데 몰 질량은 해당 물질의 무엇으로 나눈 거죠? 바로 몰 질량은 그 녀석의 질량을 몰수로 나눈 것이죠. 자, 질량 단위는 그램, 몰수 단위는 몰. 그래서 몰 질량 단위는 그램 퍼 몰. 자, 그럼 관여하는 물질이 지금 A, B, C 세 가지잖아. 자, 그럼 이제 MA, 아우 여기 잘 안 써지네. MA, MB, MC. 자, 그래서 몰 질량을 대문자 M으로 표기를 해보자. 그러면 반응하는 ABC의 질량 B는 1대 2대 3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A가 만약에 M g 반응을 하면 B는 몇 g 반응해야 되는 거야? 2m g 반응해야 되고 C는 몇 g 생겨야 돼? C는 3m g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지. 맞습니까? 그게 얘가 얘기해주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고 생성되는 질량은 몰수로 바꿨을 때는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3대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몰수가 그때 n몰이었으면 얘는 몇 몰이었어야 되는 거야? 3n몰이 반드시 돼야 되고 얘는 2n몰이 돼야 되는 거지. 요 1대 3대 2가 여기에 있는 기체 반응 법칙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는 비례상수 m, n 이런 걸 쓰기는 했지만 어차피 다 뭐가 돼요? 어차피 다 약분이 되겠지? 약분을 쭉 해주시면 maybe 뭐 6대 얼마 나오는데? 얼마더라? 6대 4대 9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 그 A와 B의 화학식량 B를 물었는데 화학식량 B가 바로 여기에 있는 몰 질량 B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A하고 B가 몇 대면 6대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주어진 이 반응에서 저기 A와 B와 C의 분자량비가 지금 6대 4대 9구나.
라는 것도 지금 정보를 알아낸 것입니다. 됐죠? 됐죠. 자, 요 단락 지워도 되겠어요? 요 단락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쓱쓱쓱쓱.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뭐냐? 비의 초기 질량.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g일 때. 2g일 때 완결 후 A 몰분율.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화학 양론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에 A, B가 반응을 해서 C가 됐다고 치자. 자, 그럼 처음에 얘가 얼마나 있고 B가 얼마나 넣어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 양론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반응 양론을 분석하는 방법은 바로 일정 성분 B, 질량비를 통한 일정 성분 B를 반응 양론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몰수 관점에 예를 들면 1대 3대 2와 같은 기체 반응 법칙 혹은 뭐 부피결합 법칙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양론을 분석을 할 때는 부피결합 법칙을 적용하는 게 편하겠어요? 일정 성분 법칙을 적용하는 게 편하겠어요? 지금 이 양론을 풀 때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적용하는 게 편하다고요. 왜? 바로 물질의 양을 뭐로 제시했기 때문에, 질량으로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 이 반응물들의 질량이 얼마인지로부터 양론을 계산하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처음에 얼마로 준비를 해뒀다고 했어요? 3g으로 준비를 해뒀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3g이라고 쓰고, 그 다음 B를 여기다가 얼마나 넣었어요? 2g을 넣은 거지. 이 상태로 반응 양론을 분석하는 게 이거는 편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몰수가 아니라 질량이기 때문에 요 1대 2대 3 이 B를 써서 분석을 해야 편하다 이런 얘기죠. 질량비로는 1대 2대 3이죠. 그럼 여기에서 3g, 2g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일정 성분 법칙이 어떻게 되겠어요? 1g 반응에서 없어지고 2g 반응에서 없어지고 3g이 생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끝이 나면 A가 2g 남고 B는 없어지고 C가 3g이 생길 거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 양론에서는 A하고 C가 남는다. 됐죠? 그런데 그 반응이 완결된 후 난데없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질량은 구해놨는데 난데없이 몰 분율을 구하래요. 보이시죠? 자, 몰 분율을 구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몰 분율을 알려면 몰수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응이 끝나고 나서 물질들의 몰수를 계산해 봐야 될 건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몰수는 질량을 무엇으로 나누면 몰수가 돼요? 바로 몰질량으로 나누시면 혹은 뭐 화학식량으로 나누시면 그게 바로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반응에선 니기하고 니기가 남았어요. A하고 C가 남았잖아. 그지? 그럼 이때 여기서 소문자 N으로 쓰는 건 몰수라고 해보자.
그럼 A의 몰수와 남아있는 C의 몰수를 구하는 건데 몰수를 어떻게 계산해?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래매. 그럼 남아있는 A하고 C의 질량이 각각 몇 그램 몇 그램이야? 2g, 2g, 3g이지? 오! 그런데 그걸 뭐로 나눠야 돼? 몰 질량으로 나눠야 되는데 A하고 C의 몰 질량 B가 몇 대 몇이야? 6대 9지, 6대 9? 6대 9잖아? 그럼 요 자리에다가 6m, 여기다가 9m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몇 대 몇 나와요? 1대1 나오겠죠? 오!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A하고 C의 몰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오, 그러면 여기서 바로 XA. 자, X라고 쓴 게 몰 분율이죠. 그러면 A하고 C만 남아있으니까 A의 몰 분율은 A의 몰수 더하기 C의 몰수에 A의 몰수의 B가 된다. 그런데 딱 보나마나 두 개 값이 같잖아. 같다라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 2분의 1이 되겠지. 됐죠? 그래서 니은에서 저 몰 분율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여기까지 썼습니까? 썼죠? 썼죠? 자, 고다. 자, 지워 되겠어요? 지워 되겠죠? 지워줄게요. 지우자. 자, 그 다음 선택지 디귿. 거기서 묘하게도 B의 초기 질량 이 8g이에요. 보이시죠? B의 초기 질량이 8g이야. 그러면 이것도 A의 초기 질량 3g, B의 초기 질량 8g 해서 물질들의 양이 질량으로 나와 있잖아. 역시 뭐로 판단하는 게 좋겠어? 일정 성분비로 판단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3g, 8g이면 이때는 1대1에 3이니까 3g 반응에서 없어지면 6g 반응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9g이 생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A가 어떻게 되겠어? 싹 없어지고 B가 2g 남고 얘가 9g 생긴 거야. 그죠? 그런데 거기 난데없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수동률이 50% 라는 말이 나와요. 수동률이 50%. 아시겠죠? 그러면 수동률이 50%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한 개 반응물이 나타날 조건의 50%, 즉 절반만 반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반응할 때 이 조건은 369가 되는 거잖아. 그 369의 절반씩 반응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 3을 1.5로 바꾸는 거예요. 6을 3으로 바꾸고 9를 4.5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5, 얘는 5, 얘는 4.5. 이렇게 되는 순간을 지금 문제에서 수동률 5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A와 B가 얼마나 남아있고 C가 얼마나 생길지를 판단해 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 그래프도 예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크게 어렵지 않은데도 해본 이유는 적정 반응에 대한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적정 반응에 대한 특징을 잘 인식을 했다면 요것을 뭐냐면 문제의 교훈을 활용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18번 아시겠죠? 요걸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